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학원이 되게 밝아졌어요. 그죠? 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려나? 밝아졌죠, 되게. 예. 네. 참.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보네요. 자. 사람이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좀 할 만도 한데, 네. 자, 제가는 뭐 분위기도 바뀌고, 여러분들 마음가짐도 다시 한번,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뵙죠? 2주 만에 뵙네요. 자, 뭐 그동안에 배웠었던 거 아마 조세 총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의를 해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세요? 나시기는? 나요? 안 나요? 네,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대충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나면 나는 대로 합시다. 자, 오늘 할 차례가 여러분들 교재 39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까지 아마 정의를 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오늘은 이제 39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취득세부터 해서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취득세 시험지에서는 약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세금 중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모든 세금들의 기본 용어들이 거의 대부분 이 안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기본적인 내용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취득세라는 세금 글자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왜 내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글자 그대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간단하게 한번 특징을 정리해 보죠. 자,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일반 경비에 사용한다 그래서 보통세라고 하고, 내가 직접 낸다 그래서 직접세라고 하고, 독립된 원인에 의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독립세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네. 기억은 나세요? 뭐 크게 기대는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취득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낸다 그래서 행위세라고도 하고요. 취득이라는 유통 단계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유통세라고도 하고, 취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응능세다. 능력에 대해서 과세한다. 취득세라는 것은 돈을 벌어서 내는 세금이 아니죠. 돈을 쓰는데도 내라는 세금이에요. 즉 그 말은 당신이 그만큼 이 돈을 지출할 만한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도 좀 내주세요. 여기에 착안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능력에 상응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르다. 무슨 현황에 따라서 과세한다? 사실상. 그래서 공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적장부거든요. 공적장부. 즉 다시 말해서 등기부나 등록부나 또는 각종 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내용에 따라서 과세한다? 실제. 아셨죠? 그래서 사실주의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되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이 되고, 성립이 됐으면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자, 확정은 신고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 결정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 신고에 의해서. 단,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더라. 그러면 예외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함으로써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벌금 대신 무엇이 나와요? 가산세라는 게 나온다 그랬었죠. 그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표정 되게 웃겨요 지금. 왜?
뭐 거의 뭐 코미디 빅리그 보는 수준이에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은 표로, 그림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나와 있지만, 자, 취득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열거된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납세무자가 물건을 소지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뭐 하는 세금이에요?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뭐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뭐 행위세다, 유통세다 뭐 등등등 나와 있죠? 그냥 한번 보세요.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시면 돼요.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어서 낸다 그래서 행위세, 취득이라는 유통 단계, 즉 거래 단계에서 나온다 그래서 유통세, 또 능력에 상응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응능세, 그 다음에 물건 중심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물세, 내가 직접 내니까 직접세, 독립적으로 낸다 그래서 독립세, 일반 경비에 사용한다 그래서 보통세, 가액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뭐 종가세, 비율로 계산한다 그래서 정률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것이 돼요. 계속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듣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뭔 소리일까 이러는데 굳이 뭔 소리일까 굳이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아, 이런 단어였구나라는 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죠.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일단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죠. 자, 우리 그래서 세금을 내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나한테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예요. 그죠? 나한테 납세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나한테 납세무가 있으려면, 취득세 납세무가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즉 과세가 되는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그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물건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과세 대상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과세 대상물을 판단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부 다 과세합시다. 이걸 포괄주의. 그러지 말고 법률에 열거된 것만 과세합시다. 이걸 열거주의라 그래요. 현행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의라고 하느냐면 열거주의라 그래요. 바꿔서 말하면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물건을 판단을 할 때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느냐?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르면 무슨 현황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자, 그래서 현재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은 총 1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크게 나누면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이때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느냐면 토지하고 건축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의 성격을 띠고 있는 준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이때 준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느냐면 선박이나 항공기나 또는 기계장비나 차량을 말하죠. 요 네 개는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죠? 부동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처럼 뭐가 돼요? 등기나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근데 얘들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부동산은 아니라고요. 문제는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부동산은 등기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동산은 등기 등록이 안 돼요. 근데 동산 중에서 등기 등록이 되는 동산이 요 네 개예요.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하느냐? 부동산은 아니지만은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 배웠어요? 배웠을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준하는 것들, 이걸 줄여서 그냥 준부동산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 다 공통점이 뭐가 되는 것들이에요? 등기 등록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를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목집단인 임목을 취득을 했을 때도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임목은 민법상으로 말하면 부동산에 들어가 있죠. 왜냐면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무엇을 말한다 그랬어요? 토지 및 그 지상 정착물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지상 정착물의 범위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뭣도 들어가요? 임목도 들어가는데 세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건축물까지만 말해요. 그러니까 임목이 이 부동산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따로 빼는 것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를 취득했을 때도 취득세를 냅니다. 이때 권리의 범위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광물에 대한 권리인 광업권하고 어장에 대한 권리인 어업권하고 그 다음에 회원제로 운영되는 회원권이 있어요. 물론 이 안에는 5가지가 들어가는데 골프 회원권하고 승마 회원권하고 콘도 회원권하고 그 다음에 요트 회원권하고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법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부동산 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무엇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때 부동산 등의 범위에는 실제 부동산과 부동산에 준하는 것과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적어놓지 않는 나머지 것들은 그 어떠한 것들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근데 굳이 외우더라도 부담은 안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낸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죠. 두 번째는 준부동산을 외워야 되는데 준부동산이라고 해봤자 차량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차를 사면은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이렇게 차량처럼 운송수단이 되는 것들은 다 취득세 내요. 그러니까 운송수단은 육지는 차지만 바다는 배고 하늘은 비행기죠? 그러니까 다. 기계장비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차량이에요. 기계장비도. 단지 도로에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건설기계 현장에서 움직이는 기계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포크레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포크레인도 번호판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차량처럼 번호판이 붙어 있는데 기계 현장에서 쓰이는 것들. 포크레인, 지게차 이러한 것들을 말하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차량이나 기계 장비는 둘 다 공통점이 번호판이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번호판이 붙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준부동산이에요. 아시겠나요? 번호판이 안 붙어 있는 기계들은 기계 장비라고 안 해요. 그건 뭐라고 하느냐면 기계 장치라 그래요. 장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혼자 움직일 수 없고 어디엔가 부착이 돼서 움직이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호이스트라든지 컨베이어라든지 이러한 형태들이 있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보게 되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러면은 천장에 레일을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거기에 타고 쭉 움직이죠. 이러한 것들은 기계 장치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번호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과세 안 한다고요. 그래서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번호판 붙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외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임목은 원래 부동산의 범위에 들어가니까 따로 외울 필요는 없죠.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은 뭔만 외우시면 돼요? 권리만 외우시면 돼요, 권리. 예. 이게 무슨 권리인지는 몰라도 되니까 그냥 권리만 외워놓으시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그게 3가지가 있는데 광업권하고 어업권하고 회원권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앞자만 따서 외울게요. 됐죠? 자, 그래서 앞으로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권리는 딱 3가지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광어에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 정도는 나와줘야, 리액션이 나와줘야죠. 자, 그래서 광어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이 아닌 그 어떠한 권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다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조광권이 뭔지 아세요? 조광권. 뭔지 알아요? 모르죠? 네, 몰라도 돼요. 광어회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권리가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맨 앞에 광자나 어자나요. 회자가 없으면 이제 회원권은 뭐 뻔히 아는 내용이니까 그게 없으면은 그냥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여기에 분양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도 당연히 취득세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양권을 취득을 했다. 취득세 내느냐 안 내느냐? 당연히 안 내요. 여기에 특허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허권을 취득을 했다.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광어회가 아닌 나머지 권리들은 그 어떠한 것들이 나오더라도 취득세에서는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세 대상 물건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중에 나머지는 그냥 타이틀만 알고 계시면 되고 부동산의 범위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취득세에서 과세되는 부동산의 범위에는 토지하고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그때 토지란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토지가 다 들어와요. 즉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토지의 정의가 어디에서 나와 있느냐면 지적법에가 나와요. 그러니까 각 법률마다 토지란 무엇입니다. 토지란 무엇입니다. 이렇게 정의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한쪽에 토지의 정의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법률에서는 뭐 하면 돼요? 거기 가서 보세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뭐냐?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지적법이에요. 그래서 지적법에 토지의 정의를 쭉 해놨어요. 그러면 다른 법률에서는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지적법상 토지를 말합니다 라고 해버리면 돼요. 단순하죠? 자, 문제는 지적법에 토지를 뭐라고 정의를 해놨느냐면 28개의 지목을 말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아시죠? 28개의 지목이 토지입니다 라고 딱 정해놨다고요. 즉 전, 답, 과수원, 목적지, 임야, 광천지, 잡정지, 선화지, 나대지 등등등 해서 땅의 이름을 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28개를 만들어 놓고 그 땅의 이름 28개가 그 명찰이 붙어있는 토지만 토지로 보겠습니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그 이름이 없는 토지는 토지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법에서는 무슨 현황에 따라서? 사실상이에요. 꼭 이름표가 붙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름표가 붙어있는 토지는 당연히 토지다 아니다? 토지인데 문제는 이름표가 없어도 그게 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토지 맞다라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름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죠.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든 없든 주민등록이 있든 없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라는 걸 판단할 때는 사람으로서 인격을 가지고 있게 되면 사람으로 보잖아요. 꼭 그 사람한테 주민등록증 있어요 없어요 이걸 봐야 돼요? 안 봐도 되죠? 마찬가지라고요. 너 주민등록증 있어 없어? 있는데요? 그럼 너 토지. 너 있어 없어? 없는데요? 그래도 너 토지.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 실제 토지로 이용 가치가 있으면 전부 다 뭘로 간다? 토지로 본다. 그리고 그걸 거래하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 중에서 지목이 없는 토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만들어 놨겠죠. 그죠? 옛날에는 지목이 없는 토지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무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목이 없었죠. 그리고 굉장히 깊은 산속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목이 없는 땅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문제는 지금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공사진으로 찍어버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딱 찍어버리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인도도 거의 없대잖아요. 주인 없는 섬들 없죠? 다 무인도들 다 거래해가지고 다 사람들 다 사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항공사진으로 찍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하나씩은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면 매립이나 간척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호수였는데 최근에 공사를 해서 뭐가 된 거예요? 토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직 지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걸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거래했을 때 취득세를 낼 거냐 말 거냐. 아직 지목이 없으니까 너는 토지 아니야. 그러니까 취득세 내지 마. 그게 아니라고.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 자, 취득세에서 과세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느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다 들어옵니다. 일단 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가 나오느냐면 건축법에가 나와요. 그래서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물을 뭐라고 규정을 해놨느냐면 지붕이 있고 벽이나 기둥이 있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이 있어야 되고 이걸 받치려면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돼요. 그걸 건축물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문제는 세법에서도 건축물은 당연히 얘가 건축물이겠죠? 문제는 그렇다면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이 있어야 돼요. 최소 전제 조건이. 그러면 지붕이 없는 것은 건축물일까 아닐까? 아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시설이라 그래요. 아셨죠? 그러면 이것도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취득세에서는 얘까지 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건물뿐만 아니라 이걸 우리는 흔히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실무에서는. 건물만 과세되는 거 아닙니다. 건물이 아닌 것들도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골프 연습장.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은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골프 연습장을 보면은 뭐가 보여요? 뭐라고요? 건물만 있어요? 그물, 그렇죠. 그물로 돼 있죠. 그 그물 자체가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그물로 되어 있는 부분, 취득세를 낼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레저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골프 연습장을. 그것도 취득세에서는 낸다 안 낸다?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취득세 낸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것들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골프 연습장뿐만 아니라 우리 주유소를 가보게 되면 주유소 딱 들어갔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뭐가 보여요? 주유기 또 네? 주유구를 덮는 아치 예. 또 비 맞지 말라고. 또 뭐가 보여요? 사무실도 보이고 또 세차장도 보이고 또 화장실은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또 기름 넣는 그거 아까 주유구였어요. 또 없어요? 다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딱 들어갔을 때 눈에 보이는 사무실이 보이죠? 사무실 건물이 아니에요. 그거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앞에 주유구 있어요, 없어요? 취득세 내야 안 내요? 그거 낸다고요.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세차장이 있어요, 없어요? 자동 세차 있죠? 취득세 내야 안 내요? 낸다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저장 탱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동그란 저장 탱크 보이죠? 그거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게 다 시설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에너지 공급 시설이라 그래요. 네, 에너지 공급 시설이라고 해서 정말 이것도 낼까라고 생각하는 것들, 의심스러운 것들 있죠. 그 다 내요. 실무적으로. 물론 시험에서는 그런 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느냐면 골프 연습장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냥 실무적으로 봤을 때 많이 과세되는 게 되게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한강에 보면 한강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야외 수영장 있죠. 그 수영장 취득세 낼까요, 안 낼까요? 그것도 낸다고요. 그 수영장도. 예? 아니, 일단 과세 대상이라고요. 그게. 과세 대상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그게 국가 소유면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세금이 부과가 안 되니까 안 낸다가 아니라 원래는 내야 되는데 그게 누구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누구 소유인지는 몰라요. 법인 소유인지 국가 소유인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라면 그때는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자 일단 전원주택을 딱 지어요. 그러면 일단 뭐가 필요하냐? 땅 필요하죠. 그럼 땅을 사요. 그러면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지어야 돼요? 건물 지어야 돼요. 건물 지으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죠. 그리고 마당이 넓으니까 앞에다가 풀장을 하나 만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부분도 풀장 그 자체도 취득세를 낸다고요. 그것도 레저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밖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취득세를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뭐 해야 취득세가 나와요? 취득을 해야죠. 그랬을 때 나오는 세금이 바로 무슨 세금이다? 취득세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가 되려면 일단 1번 조건하고 2번 조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무슨 자산에 들어가야 되느냐? 열거된 자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걸 뭐 해야 됩니다? 취득해야 됩니다. 자, 그때 취득이란 어디까지를 말할 것이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취득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상의 취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간주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취득세 내야 돼요. 문제는 취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이를 뭐라고 하느냐면 간주 취득이라 그래요. 어찌됐든지 간에 둘 다 무엇에는 해당해요? 취득에는 해당한다고요. 그래서 이 열거된 14개의 자산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간주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뭐다? 취득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간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배웠어요? 민법 시간에. 간주라는 말은 의제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간주하고 의제하고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쉽게 말하면 억지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네가 훔치지 않은 걸 알아. 네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아. 하지만 그냥 네가 잘못한 걸로 해. 그게 간주예요. 아시겠어요? 네가 안 한 줄은 아는데 그냥 네가 한 걸로 해. 그게 뭐예요? 간주예요. 네가 취득하지 않은 줄 알아. 네가 취득 안 했어. 근데 그냥 네가 취득한 걸로 해. 그게 간주예요. 왜냐하면 취득세를 부과하려면 취득행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취득하지는 않았어요. 취득행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과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얘한테 부과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멱살 잡고 협박하는 거예요. 야, 그냥 네가 취득했다고 해. 그게 뭐예요? 간주예요. 아니요, 저 안 했는데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해. 그러니까 아무리 따져봤자 반증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간주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 이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이 행위가 있었던 걸로 봅시다 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다.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한다? 간주라 그래요. 또는 의제라 그러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법을 공부할 때 뭐뭐한 걸로 간주합니다 라고 하면 아, 이 사람은 이걸 안 했구나. 안 했는데 그냥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구나 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증여한 걸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증여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냥 증여로 보겠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 취득했을 때. 또 하나는 취득은 아니지만 그냥 취득으로 보는 경우일 때. 법률상. 자, 그랬을 때 우리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실제로 취득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시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승계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시 승계는 유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무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다예요. 자, 원시 취득이 뭡니까? 그러면 승계 취득은? 그러면 원시하고 승계의 차이점은?
그래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유상하고 무상, 유상은 뭘 유상이라 그래요? 무상은? 그래요.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원시 취득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신축. 그 다음에 유상 승계 취득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매매. 예. 그 다음에 무상 승계 취득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상속.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았어요.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이죠? 무슨 취득일까요? 무슨 취득? 확실해요? 진짜 확실해요? 자, 난리 났어요, 이제. 자, 내가 새 차를 샀어요. 무슨 취득이에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원시하고 승계를 정확히 모르니까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원시하고 승계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만들면 원시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면 그냥 승계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든 게 아니냐 그것만 따지면 돼요. 자, 어차피 원시하고 승계하고 공통점은 뭐냐면 나한테는 둘 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원시로 취득해도 나한테는 처음, 승계로 취득해도 나한테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을 원시고 처음이 아니면 원시가 아니다라는 건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 물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나한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원시로 취득하든 승계로 취득하든 나한테는 다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건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으면 원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면 승계예요. 그래서 그냥 그게 이해가 힘들면 단순하게 내가 만든 거면 뭐예요? 원시, 내가 만든 게 아니면 승계예요. 자,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계라고요. 그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를 돈 주고 샀다예요. 매매라고요, 매매. 매매니까 승계죠. 자, 여러분들이 새 차를 샀어요. 그게 어떻게 원시가 되냐고요? 차를 만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만들어진 차를 돈 주고 사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승계 취득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을 이번에 새로 지었어요. 그건 무슨 취득이에요? 그렇죠. 그건 원시 취득이죠. 여러분들이 짓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을 지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짓지는 않을 겁니다. 업체 불러가지고 뭐예요? 돈 주고 지어달라고 하겠죠. 문제는 그분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지 그 집 자체가 이분들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처음부터 내 거였단 거예요. 근데 아파트 신규 분양은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들한테 뭐 한 거예요? 파는 거예요. 이익 붙여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승계취득이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등기해요, 안 해요? 하죠? 무슨 등기 하는지 아세요? 무슨 등기예요? 무슨 등기? 아, 등기 한다며요. 네. 이전 등기예요, 이전 등기. 등기부등본상 몇 번에 들어가요? 2번에 들어가요, 2번에. 1번이 건설사예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1번이 보존등기예요. 그게 원시취득이고 2번부터는요. 무조건 승계취득이에요. 2번부터는.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원시하고 승계하고 차이점 아시겠죠? 이거 내가 만들었을까 아니었을까 그것만 따지면 돼요. 이걸 내가 만들었으면 무슨 취득? 원시취득. 내가 만든 게 아니면 승계취득이에요. 아셨죠? 이 옷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옷이 필요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만들거나 사거나. 아셨죠?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들었으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누가 만들어 놓은 걸 내가 훔쳐오든 돈 주고 사든 공짜로 받든 가져왔으면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인 거죠. 다시 승계는 유상하고 무상으로 나누는데 유상하고 무상은 어떻게 나눠요?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가 아니고 그럴까 봐서 말씀드린 거예요.
대가가 있었으면 유상, 대가가 없었으면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대가의 범위를 꼭 금전으로만 한정시키지 마시라고요. 내가 이 옷이 필요해요. 이 옷을 가져오는데 뭔가를 제공을 하는데 그게 꼭 금전 제공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내가 아파트를 하나 받아오는데 꼭 돈 주고 사라는 법은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아파트하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교환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유상거래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고 가져올 수도 있어요. 돈이 아니라. 그걸 현물출자라 그래요. 아시겠죠? 예전에 이 사람이 나한테 빚진 게 있어요. 그걸 갚으라 그랬더니 그쪽 아파트를 나한테 주네요. 이걸 대물변제라 그래요. 변제는 변제인데 뭘로 변제했다 그래서? 물건으로 변제했다 그래서 대물변제라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게 노동력이냐 아니면 빚이냐 아니면 주식이냐 금이냐 보석이냐 현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져오는데 대가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있었으면 무조건 뭐예요? 유상거래라 그래요. 유상거래. 아셨어요? 대신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오면 그게 뭐고요? 그게 무상거래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원시 취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립이나 간척을 했다 그래요. 매립이나 간척을 하면 원시 취득이라 그래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축 등을 하게 되면 원시 취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근데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로 받든 공매로 받든 또는 교환에 의해서 취득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대가성만 있으면 전부 다 뭐예요? 유상. 그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에는 뭐가 있느냐? 상속으로 취득을 하든 증여를 받든 기부를 받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상관없어요. 자, 그랬을 때 취득세는 어떤 행위일 때만 취득세를 내느냐?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취득세가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무슨 취득을 말하느냐? 원시 취득 및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이야기예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취득의 범위는 되게 넓은 거예요.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취득을 했어요? 그런 건 안 물어봐요. 그냥 당신한테 재산이 생겼으면 무조건 취득세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만들어도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내가 가져와도 취득세를 내는데 대가를 주고 가져와도 취득세를 내고 대가 없이 가져와도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 되면 무슨 세금을 내요? 상속세나 증여세 내야 되죠. 문제는 상속세, 증여세를 내는데 취득세를 또 내야 되냐고요. 낸다고요. 몰랐어요?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우리가 증여세는 왜 내는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은 취득세예요. 증여세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은 취득세예요. 받았다가 뭐예요? 취득이거든요. 그러면 증여세는 왜 내야 돼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익이 생겼으니까 내는 세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증여세는 소득세의 일종이에요. 아셨죠? 자, 일단 내가 증여를, 일단 나한테 재산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러니까 일단 취득세 내라고요. 증여를 받아서 재산이 생기든 매매로 사서 재산이 생기든 재산이 생겼으니까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취득은 했으니까. 그래 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았느냐? 증여로 받았다. 즉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받은 것 자체가 뭐예요? 이익인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나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죠. 다시. 그게 증여세예요. 그래서 항상 거래가 이루어지면 세금이 두 개가 나옵니다.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거래를 하면 무조건 세금은 두 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취득세예요. 받은 사람은 무조건 취득세.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따져요. 이익이 누구한테 생겼을까? 양도한 사람한테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 받은 사람한테 이익이 생기면 증여세. 아시겠어요? 그래서
판 사람한테 이익이 생기면은 글자 그대로 판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양도자가 낸다 그래서 양도. 근데 그 사람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이익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소득이 생겼을 때 낸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예요. 반대로 증여를 받았으면 준 사람은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증여했다고 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익이 없죠. 그냥 저한테 주기만 했으니까. 그러면 이익은 나한테 생긴다고요. 그러면 내가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정식 명칭은 뭐냐? 양수소득세예요. 그렇죠? 양수자한테 뭐가 생겼으니까? 소득이 생겼으니까 그걸 증여세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냅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사라져버리냐면 취득세가 사라져버려요. 아무도 몰라요. 실무에서. 그래놓고 느닷없이 취득세 내라 그러면 뭔 놈의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느냐 그렇게 따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취득세, 그로 인해서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증여세. 그러니까 두 번 내는 게 맞아요. 이유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셨어요? 그래서 보통 매매는 판 쪽에서 양도소득세, 받은 쪽에서 무슨 세금?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의 세금이 나와요? 두 개의 세금이 나오죠? 이쪽에서 내야 될 양도소득세가 무상일 때는 이쪽으로 온다고요. 받은 쪽으로. 그게 증여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항상 나오는 세금이에요. 왜 취득세가 고정적으로 나오는지는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취득, 어떠한 형태의 취득이든지 간에 취득세는 낸다, 안 낸다? 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건물을 취득을 했다. 자, 신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다시 상속이 됐어요. 그게 다시 매매로 또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증여가 됐어요. 그게 다시 예를 들어서 경매로 넘어갔어요.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겠죠. 자, 이때도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내야 돼요. 이때도 취득세 내야 돼요. 이때도 취득세 내고 상속세도 내고 같이. 이때도 취득세 내셔야 돼요. 이때도 취득세 내고 증여세도 내는 거고 이때도 취득세는 내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취득했으면 원시 취득.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승계 취득인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내가 어느 단계에서 지금 취득이 된 건지 내가 이 시점이냐 이 시점이냐 이 시점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하나만 나올지 두 개가 나올지가 달라지는 거지. 아셨어요? 그렇더라도 상관없이 어느 시점에 들어가든지 간에 무슨 세금은 무조건 나와요. 그렇죠. 취득세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예요. 취득세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취득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무슨 세금은 내야 됩니다.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문제는 이런 경우에만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경우도 하나 더 있다.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냐면 건축을 했는데 그게 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신축과 재축은 제외했다. 바꿔서 말하면 증축했을 때를 말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건축법을 배우시면 5개의 용어를 배워요. 신축, 재축, 개축, 증축, 이전 5개를 배웁니다. 그 중에 신축과 재축은 사실상 취득이에요. 진짜 취득이라고요. 그러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뭐가 나오느냐면 증축이 남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증축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축 중에서 무엇은 제외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건 나중에 건축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수. 개보수예요. 개보수.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에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이나 기계 장비 등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5개가 간주취득에 해당하는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낸다.